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내일은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높은 투표율에 담긴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여수에서 유권자 50여 명을 버스로 실어 날랐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직업체험관인 순천만 자벌드가 재개관 첫날부터 매진되는 등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가 5천 명을 넘었고 70대 후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사전투표 열기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는데요. 특히 광주와 전남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사전투표에 나서며 투표율 기록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주연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사전투표에 나선 지역 유권자들. 이틀 모두 평일이라는 악재가 무색하게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반응입니다. 오늘만 기다렸지. 투표를 해서 하루빨리 당선돼서. 첫 투표가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대선이 빨라져서 기대하고 투표하러 왔습니다. 투표장으로 향할 무언가가 작동하면서 전남과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사전투표 사상 최고치입니다.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겪은 광장 민주주의의 경험, 여기에 전통적으로 정치 관여도가 높은 지역적 특성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단 한 표로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과 정치 참여 효능감이 유권자들의 발길을 투표소로 이끌었습니다. 탄핵 정국을 거쳐 치러지는 만큼 이번 대선은 적극 투표층뿐 아니라 부동층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도 높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정치에는 많은 관심은 없지만 우리나라 대선에 있어서는 꼭 투표권을 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 방향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경험치가 쌓인 것도 이유 있는 최고 투표율을 설명합니다. 그동안 불안해서 대선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 사전투표율이 6월 3일 본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내란 심판 대 권력 견제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도의 대선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선택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고민하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전투표율이 높을 경우에 나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규범적인 차원에서의 의지가 이번 투표에서의 높은 참여. 오는 화요일 제21대 대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집니다. 투표 마감 직후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당선자 예측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대선 열기 속에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투표함에 시민들이 함께 넣은 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소망이었는데요.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를 안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전남의 유권자들. 혐오로 얼룩진 정치에 지쳤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 탄생하길 소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옛날에 썩은 정치는 다 가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 탄생하여 좋은 평화롭게 좋은 대표가 나와서 나라를 편안하게 우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대통령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펙 마련과 취업 경쟁 과열로 피로에 시달리는 청년들. 국가 성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더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업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취업이 되고 난 이후에도 또 보상을 주면 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계속됐던 국정 상황은 미래 세대들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생애 첫 투표지를 받아든 학생 유권자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그리며 마땅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원래 뉴스를 잘 안 봤는데 뉴스 열심히 보고 약간 우리나라에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더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국가의 그 한 시민으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하니까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해요.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에 담긴 시민들의 바람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본투표와 더해져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에 여수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여수의 한 복지센터에서 50여 명의 유권자들을 태운 버스가 사전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임의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본격 여름철이 시작됐지만 오늘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약한 빗줄기가 시작된 가운데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오늘과 내일 전남 남해안에 5에서 30mm고요.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에 비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1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비가계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 후반이면 29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체육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순천의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2년 만에 9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에 있는 한 실내 수영장. 수강생들이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같은 건물 2층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경기를 즐깁니다. 48명 이 정도 인원이 됐다가 지금은 한 80명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배드민턴은 오전에 안 하면 힘이 없더라고, 하루 종일.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면서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2022년 39만 명에서 지난해 73만 명으로 9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심 곳곳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선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50m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한 곳도 없고 배드민턴 등 일부 종목은 학교 체육관까지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회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순천시는 종목별 수요를 고려해 경기장을 확보하고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에 파크 골프장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 2031년도에 종합 스포츠 파크 타운 조성을 위해서 순천시는 소규모 체육대회 등을 확대해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호남권 최초의 어린이 직업체험관 순천만 자벌드가 재개관했습니다. 순천시는 1년여에 걸쳐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한 순천만 자벌드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첫날부터 전석 매진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에 개관한 순천만 자벌드는 미래기술 체험관, 예술창의 체험관, 공공안전 체험관 등 3개 테마로 구성돼 아이들이 미래 직업을 놀이처럼 체험하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이 5.18 부상자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 정용호 부장판사는 5.18 부상자회 회원 2명이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조규현 현 회장이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이사회가 의결 정적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양 백운사 아미타열의 좌상을 국가보물로 지정하고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을 제자리로 옮기기 위한 지역 차원의 활동들이 수년째 꾸준히 진행 중인데요. 광양 백운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교 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정통성과 우수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백운사 무량수전에 봉안된 목주 아미타열의 좌상입니다. 17세기 초반 조각승 인균이 조각한 삼존상 가운데 주불로 높이 72cm, 무릎폭 49cm의 중형불상입니다. 백운사 목주 아미타열의 좌상은 지난 2018년 한 차례 보물 지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성 발원문과 다란이 등 복장 유물에 대한 역사 고증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광양시는 학술 대회와 함께 복장 유물에 대한 정확한 역사 고증 등 절차를 거쳐 최근 국가유산청에 보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연구 영역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또 충분히 그런 성격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완 사항들을 저희가 자료화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시는 이 밖에도 현재 광주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103호 중산성 쌍사자석 등의 지역 반환을 위해서도 노력 중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석 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시굴 조사를 모두 마쳤고 오는 9월 완료를 목표로 학술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박물관 건립 등을 포함한 보존관리 환경 조성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시는 국가유산청과 국립박물관 측이 쌍사자석 등에 대한 반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나 국립박물관에서도 제자리를 떠난 유물들이 제자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 입장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과 중산성 쌍사자석 등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찾아가는 지역 차원의 꾸준한 노력. 광양 백운산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교 역사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외상 환자의 비율이 호남과 제주 권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연구팀이 지난 2021년 외상으로 숨진 사망자를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 호남, 제주 권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1.1%로 전국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인천, 경기 권역은 10.2%, 서울은 12.4%, 영남 권역은 13.6%였습니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적절한 시간 안에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광주 전남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 가운데 70대 후반의 반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5,4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6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80대로 32.4%였습니다. 특히 77세에서 79세 사이에 면허를 반납한 운전자가 전체 반납자의 22.5%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실적 중심의 강제 행정과 미흡한 교육 효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된 지 2달여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5개 교원단체가 대구 지역 교사와 학부모 1,13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교사의 77.4%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맞춤형 학습 지원 도구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교사의 79.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 격차 완화 효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94.8%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70% 이상 자체가 지금 그 맞춤형 학습 지원 도구로서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데 서술형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단순 이제 문제풀이식이 반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공부 잘하는 아이가 먼저 뚝딱 해쳐버리고 말더라. 로그인 지연과 시스템 오류,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출판사 불일치 등도 심각해 수업이 혼란스러워졌다는 지적입니다. AI 기능 역시 기대에 못 미칩니다.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졌으며 교사와 학생 간 유대관계도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영어와 수학 2과목을 신청한 학생 126명의 연간 구독료가 거의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교조 대구지부는 최악의 교육 정책으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자체 모니터링 결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수업 집중도 상승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교원 연수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2,867명 중 93.1%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 집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의 제일 일성이셨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미래교육의 해법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사들의 반발과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군인과 교도관 사칭에 이어 최근 선거 기간에는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예약 부도가 잇따랐는데요.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이제 대형 호텔 직원을 사칭하는 예약 부도 사건까지 나오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오수정 씨. 지난 26일 9명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방 3개를 예약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도내 유명 기업의 박지훈 대리라고 소개한 남성. 잠시 후 다시 온 전화에서는 외국에서 온 손님을 접대하기로 했다며 고급 양주를 준비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주류업체를 통하면 한 병당 300만 원 할인을 받아 8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주를 대신 사주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걸 구매하시게 되면은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서에 저희한테 부른 금액인 딱 1,100만 원 적어주시면은 차액 더 얹어드려가지고 전부 현금으로 처리해서 드리도록 하자고 하셨거든요. 소개를 받은 주류업체는 일부라도 먼저 입금을 해달라며 재촉까지 했습니다. 60%만 결제하시면 제가 출고해드릴게요. 450만 넣어주시면 제가 그 출고해드리고 제품 받으시면 310만 원 넣어주시면 되죠. 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부담스러워 오 씨가 요청을 거절하자 갑자기 골프 예약은 취소됐습니다. 오 씨는 그제야 최근 번지고 있는 예약부도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800만 원이 사실 우리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했으면 너무 진짜 억울할 뻔했구나. 그러면서 조금은 부들부들했죠. 취재 결과 해당 기업에는 박지훈이라는 직원이 없었고 명함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들어 제주경찰에 접수된 예약부도 사기는 31건. 전국적으로는 최근 1년 사이 5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돼 예약부도 사기 특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예약부도 사기가 국내외에서 대포폰과 대포 계좌를 이용한 조직 범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고기는 아니지만 고기의 맛과 식감을 재현한 대체육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데요. 국내 대학에서 모양과 맛까지 진짜 고기와 구별하기 어려운 하이브리드 배양육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로벌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창원 컨벤션 센터. 한우 등심 시식회 장소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풍부한 마블링에다 맛까지 완벽하지만 사실은 진짜 한우가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나 가축의 세포를 배양해 만든 대체육의 한 유행인 배양육입니다. 우리 먹는 식감하고보다 조금 쫀득쫀득하긴 한데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고 저희 애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맛있고 좀 대체할 만한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경상국립대 주선대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진짜 고기와 유사한 스테이크 형태의 하이브리드 배양육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가축의 근육 줄기세포를 키운 배양 근육 조직하고 식물성 단백질하고 합쳐가지고 식육의 미세 구조를 그대로 똑같이 모사해냈습니다. 햄버거 패티나 치킨 너깃 같은 기존의 배양육 제품과는 차별화됩니다. 때문에 인공육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독자적인 세포 배양과 수학기술 개발로 가장 큰 난제인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스테이크 형태의 이런 제품을 맞이한다면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이 배양육 시장을 빨리 앞당기는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동물 복지,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체육. 주선태 교수팀이 개발한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배양육은 식약처 허가 과정 등이 남아있어 실체 유통까지는 2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인건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광주와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5천여 개 사업장, 7,6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본격 여름철이 시작됐지만 오늘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무 일부 지역에서는 빗줄기가 시작됐고요.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전남 남해안에 5에서 30mm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한 반면 한낮 기온은 21도에 그치면서 더웠던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도 낮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장성과 담양에서도 한낮 기온 21도에 그치면서 아침 기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강진 17도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도 1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 후반이면 또다시 29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